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상대방 이 시험관 아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분의 이름은 나이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이름이 개명을 하면 제가 볼 때 아기를 갖기가 좀 힘든데 개명을 하면 임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숫자만 이제 불러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분은 난임으로 인해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수년이 지나도 이제 임신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부가 굉장히 좀 노력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도록 이제 손주 소식이 없다 보면 자녀들이 언제쯤 손주를 안겨줄지 저한테 상담하러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제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름이 운명을 이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주보다 이제 먼저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하죠. 그랬을 때 여자의 경우 이제 자녀를 의미하는 3가 4가 없거나 또는 자식을 의미하는 이 3가 4가 그 극을 받아서 손상이 되어 있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자만 문제가 되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이름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임신하는데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하니까 임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지만 뭐 자식을 잘 낳아서 이제 키우신 분들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좀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그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뭐 나팔관 양쪽이 뭐 막혀서 안 된다 또는 남자의 정자 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남자의 정자의 어떤 운동성이 현재 부족할 때 또는 여자 같은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매달 오는 그 마법이 있죠. 그게 이제 1년에 이제 12번이 정상인데 이제 불규칙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1년에 12번이 정상으로 해야지만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은 1년에 2번뿐이 안 하는데 2번뿐이 안 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도 아들만 둘을 잘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유경희님 또 우리 김세현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명에서 이름이 어떤지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명이에요. 이번 본명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3가 4죠. 3가 4인데 자 여기서 선천운에서 이 선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김이박이에요. 김씨나 이씨나 또는 이제 박씨 그런 사람들 경우에 이제 이 안에 그 사람의 조상의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에서 뭐예요? 3, 4가 없죠. 자식을 뜻하는 3, 4도 없고 나의 어떤 건강을 뜻하는 1, 2도 없고 또 어때요? 그래도 다른 거는 구공도 없네요. 자, 구공 여기 선천운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에서는 다행히 이 3, 4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3, 4가 있어요. 3, 4가 있는데 이 3, 4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공이에요. 자, 여기서 3, 4를 뭐라고 했냐면 화라고 했죠. 화인데 화는 불이에요. 불인데 여기 구공은 뭐라고 써있죠? 수라고 써있죠. 근데 이 수가 수국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물이 끄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이 3, 4가 실제로는 그 사람 사주에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3, 4라는 것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일간한테 또는 수일간한테는 목이 3, 4고 또는 금일간한테는 또 3, 4가 수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에요. 이제 목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90이 이렇게 3, 4를 만나게 되면 자식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이분은 자식을 아직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관 아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극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분이 이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 근데 지금 현재 수강생은 아니고 이분은 작년에 배우신 분이에요. 작년에 배우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수업은 끝나서도 제가 또 이렇게 상담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이름 갖고 질문한 거예요. 자, 이 이름 갖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사람은 자식을 가지려고 해도 아마 시험관 아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착상이 잘 안 될 것이다. 또는 임신을 해도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아요 선생님, 이분이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이 저기 좀 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름이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아무도 실패를 여러 번 하면 우울증이 오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자식을 얻기 힘들다 그랬더니 선생님 근데요 몇 년 전에 다른 곳에서 개명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명한 이름이 아까 잠깐 얼굴을 비추었던 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개명했는데 이 선천은 어때요? 똑같죠? 아까 똑같은데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외자예요. 이거 선천운이고 요게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인데 자, 외자가 조금 위험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선천운에서 수가 조상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5가지 에너지를 골고루 받지 않은 성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름이 한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보자면 5가지 영양식을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3가지 아니면 4가지 이 정도뿐이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인데 지금 이 이름에서 어때요? 이름이 한 글자 하나에 어때요? 3사가 없죠? 또 3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본명에서도 자식을 뜻하는 3사가 없고 또 개명한 이름에서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개명한 이름이 이거 잘못된 개명이다. 왜냐면 우리 그 선생님한테 그랬죠. 배워서 알겠지만 이 이름은 더 아마 희망을 갖기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개명한 이름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임신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명한 이름에서 어때요? 여자한테 자식을 의미하는 3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당사자나 또 이 이름을 질문한 그 수강생도 그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분이 요 상황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은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40대 중반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명을 한 뒤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임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궁을 또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 뒤는 아예 이제 자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가서 40대 초반이 넘었다고 하길래 제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일찍 자녀를 포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0대 초반이니까 초반에서 이제 뭐 중반 가기 전이니까 어때요? 자식을 더 늦게도 낳으려고 또 노력도 했을 텐데 남편한테도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빨리 포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자 이름에서 이렇게 자식에 대한 에너지가 아까는 0에서 4를 극을 하고 자식에 대한 에너지 4를 극을 하고 그 다음에 개명한 이름에서 또 이렇게 아예 3, 4가 없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여자 이름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파동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이 뭐 100만 원이 넘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이름을 그럼 좀 알 수 있느냐 했더니 남편 이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여자 이름이 이렇게 됐지만 남편 이름에서 그러면 왜 전립선이 문제가 됐느냐?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이름을 제가 알고 있지만 혹시 남편분이 그러한 수가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이름을 이제 우리 제 제자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수강생이 한글 심리 성명학을 배웠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 이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관 시술을 했던 이분의 이름이 궁금하다. 그것은 이제 이분의 이름을 설명해 주다가 이제 궁금해서 자기가 설명한 것이 잘 했는지 그것을 갖다 저한테 또 질문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나이를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이름의 숫자만 얘기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주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받아 적었죠. 그랬더니 이제 보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제 세 분이 다 아는 지인이에요. 그쵸? 수강생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지인하고 이 시험관 시술한 분하고 다 세 분이 아는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명한 이름을 소개해 주신 분이 이제 이름을 개명할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제 한자보다는 한글 이름을 뭐 11핵으로 개명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비법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하고 이름하고 합쳐서 이제 한글로 11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자도 그분은 이제 한자도 이제 보지 않고 한글로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지는데 이름이 이제 100만 원이 넘는다고. 아주 특별한 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선생님은 혹시 선생님한테 이름을 개명을 해서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개명한 원인이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돈을 모으고 싶어서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개명을 해갔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개명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어떤 답을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많이 들었죠. 저 지방에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개명해 갔는데 그때 겨울에 왔었어요. 근데 봄에 결혼하고 지금 이제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아기를 출산하면 저한테 이제 이름을 또 이제 의뢰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도 다 지방에 계신 분인데 딸이 또 어때요? 취업을 했고 취업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취업을 해서 또 좋은 직장에서 어떤 결혼까지 해서 이제 날짜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름은 뭐냐? 이제 임신을 하고 싶어서 개명하면 임신이 잘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이 온단 말이에요. 손주를 보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어때요? 확인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오면 잘못된 개명으로 임신이 안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요새는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달 아마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이제 제가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저한테 개명해 가신 분이 있었어요. 딸이 사위하고 한 9살 정도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사위는 벌써 40이 넘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들도 하나고. 그러니까는 빨리 이제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돈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개명을 저한테 해갔는데 개명해간다고 해서 아니 금세 두세 달 지나서 바로 임신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기다려야지.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사례는 그분은 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애기 가지려고. 그래서 딸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개명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또 만났어요. 이제 모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임신이 안 됐다고 막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기다려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8월인가 9월에 만났을 때 모임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모임 안 하고 둘이 이제 오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기 가졌다고 지금 6주인가 뭐 어떻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너무 축하한다고. 왜냐면 저는 제가 개명을 해줬는데 소식이 빨리 오면 좋지만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죠. 저한테 선생님이 개명을 해주고 나서 그 뒤에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느냐. 혹시 연락이 왔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은 제가 감사한 거죠. 왜냐면 내가 어쨌든 그분한테 사주를 통해서 이름을 개명해 줬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감사한 거죠. 왜냐면 그 따님은 특히 직장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아기 가지려고. 왜냐면 남편하고 9살 차이 지니까 30대 중반인데 어때요? 그 사위 같은 경우는 벌써 40대 중반이죠. 9살이면 거의 10살 차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까이 듣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좋은 일이 생겨야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 방향만 자기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뭐 이름이라도 개명해볼까. 그건 사실은 뭐 사람들이 물론 병원도 가보고 이제 시험관 악이 이분은 시험관 악을 했지만 그러면 시험관 악에서 왜 실패했을까? 이름을 이렇게 개명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제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소개하신 분이 뭐냐면 자기가 뭐 몇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이제 못하고 어쨌든 뭐 하여튼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명하게 아무리 어떤 비법이 길래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주고 배우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몇 천만 원 배웠다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그때 수업할 때 작년에 저한테 수업 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보고 글쎄 이분이 몇 천만 원 주고 배운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이름을 보면 그분의 성격과 심리를 제가 알잖아요. 몇십만 원을 주고 배웠든지 아니면 그냥 어깨 너머로 드는 풍을 가지고 소개해 주는 것인지 내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그분이 뭐 무슨 소리냐 나 몇 천만 원 주고 배웠다 이러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제자가 나중에 이제 그래요. 자기가 이제 실력이 이제 다 배웠잖아.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래. 선생님 그런 것 같으네요. 이름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최소한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이 다 됐지만 임신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시험관 아기 그 시술 중인데 개명하면 임신이 가능한가요? 하고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뭐냐? 이름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한테 개명을 안 했지만 개명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후기가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름을 한 거죠. 이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숫자가 자식이 뭐예요? 3, 4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름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것이고 혹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 렛대로 또는 간판 또는 뭐 크게 광고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이름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것을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오디오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조금 당황해가지고 제가 말이 조금 천천히 했죠. 자, 그러면 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꼭 이거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도 한번 그럼 요거는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 저기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 중에서 오늘 요거 보시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어떤 식으로 질문의 내용을 써야 될지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따 이거 방송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맨 앞에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 시험관 시술 중인데 개명하면 임신이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수강생, 제자죠. 작년에 저한테 공부했던 수강생이 저한테 나이를 얘기해 준 건 아니고 이름도 얘기해 준 건 아니고 처음에 이름의 수리만 저한테 불러줘서 제가 그거 갖고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질문을 또 제가 미리 받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수강생분의 따님 사주하고 따님의 그 본명하고 개명한 이름 왜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왜 엄마하고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개운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아직 그 따님의 사주하고 이름을 뽑아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따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혹시 이렇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따님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대화할 때 어머니도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즉 사주하고 이름을 뽑아보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오래된 경험으로 벌써 얘기만 딱 몇 마디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미리 들어온 질문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리 기다려도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9시에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질문 보내주세요. 질문 문자로라도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